교사에 수록이 안 돼 있어요. 이 민간인 학살은 군인이 80만 정도 사망했고요. 민간인이 100만인데 실질적으로 군인만 얘기를 해놨지 민간인 학살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다니면서 직접 발굴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좀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김영이고요. 이 나무를 잠깐 설명을 하면 대전에 있는 보리수입니다. 여기서 지금 1,500구 정도 나왔는데요. 이 나무가 지금 바로 유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나무 가지는 좀 그런데 뿌리가 이렇습니다. 다 그게 유해의 살과 피를 빨아먹고 자란 나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교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자랑하는 역사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흑의 역사, 잘못된 역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잘못된 역사와 암흑의 역사를 알아야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강주부는 너무나 잘 아시는 5.18도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이런 잔인한 악마의 짓은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떤 이념이나 종교나 민족이나 어떤 용어라도 이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우리나라만 제노사이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어고요, 라틴어를 해서 제노사이드인데요. 유태인의 변호사가 1948년에 이 단어를 처음으로 국제법률안에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48년부터는 집단 학살을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이 제노사이드가 세계적으로요, 크게 한 6군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독일은 유대인이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외에 1770만 명을 학살했고요. 이거는 인종 때문이죠.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보도연맹 법을 만들었듯이 여기도 니른베르크 법하고 반유태인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 유대인들의 여성의 자궁을 강제로 드러내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완전 민족의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유태인법 이렇게 해서 학살을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학살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고 많이 학살한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자, 킬링필드라는 캄보디아입니다. 이 폴포트를 보시면요, 저는 우리 그냥 동네 아저씨 보는 것 같아요. 인상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하고 같습니다.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데 여기는 좀 특징이 사회주의는 평등주의잖아. 평등 사회를 이제 요구하니까 농민이나 그다음에 노동자를 끼고 이제 그 귀족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이제 부유층을 학살하는 겁니다. 여기는요, 학살이 총이 아까워서 도끼나 철봉, 괭이를 가지고 학살을 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잔인하고요. 캄봉참이라는 곳에 무덤이 거의 2만여 개가 있습니다. 학살자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잔인하고 악마 같은 가해자라고 역사가가 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숨어 살다가 끝에는 잡히는데 이제 불에 태워서 죽이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유고슬라비아는 이게 이제 사회주의로 연합을 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6개 연방국으로 해체되면서 민족 학살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이 이것도 나하고 다른 민족이다 해서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8,000명입니다. 밀로세리피치는요,
옥사에서 사망을 하는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교만하게 보입니다. 끝까지요. 반성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인데요. 아프리카는요.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역사 지금 학살도 1950년부터 4.3 하면은 48년 시작이 됐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현대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면서 과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현대 진행형입니다. 그거의 제일 장본인이 5.18 아니겠습니까? 5.18이 얼마 됐습니까? 20, 3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피부색이 다르다고 학살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학살하는 게요. 식민지의 대국들의 학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살았는데요. 독일이 식민지로 지배하다가 이 벨기에로 넘겨주면서 벨기에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학살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아르메니아, 오스만 제국에서 조금 올라가면 러시아 옆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나라도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학살을 합니다. 얼마를 했느냐? 100만 명이고 추방당한 사람이 50만 명이니까 150만 명이 학살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타는요 유죄로 독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거기 같이 범죄들이 다 독일로 도망가서 아쉽게도요 이 범죄는 잡히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이런 사진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대전 것도 보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밀 문서가요 사실은 30년인가 되잖아요. 그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다 미군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공부를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주기율이 있어요. 장주기율, 단주기율 이런 게 있는데 고종이 강화도로 피신하고요. 조선 선조가 의주로 갈 때 이 전쟁의 주기가 360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360년 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 임금들은 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를 선출해야 될지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360년이 지나면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거는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자, 여기 하고 광주 5.18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8.9를 시작한 겁니다. 한국인과 민간 학살의 후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전쟁은 과연 누구를 죽였느냐? 학살 대상이 누구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도연명, 부역해미, 정치사범. 이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보도연명, 국민이 백성을 잘 보호하고 인도한다. 이런데 정반대죠. 자, 그렇게 해서 사상 통제와 반공 목적으로 보도연맹을 만든 거죠. 이승만이가. 그렇게 해서 부역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역은 공공기관에서 그냥 대가 없이 옛날에는 이제 궁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전부 대가 없이 부역을 했지 않습니까? 의무적인 거, 대가 없는 의무적인 부역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 부역은, 학살된 부역은 바로 이 부역입니다. 눈을 흘기고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연행해서 학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범. 제가 8.9를 시작한 것이 지금 민주문제연구소 회원으로서 제가 한 2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첫 1차 발굴이 노무현 때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광주, 호남, 제주권이 좀 많으니까 아마 3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까지 크기는 모르겠고 지금 수도권은 한 22개 정도 되고요. 경남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남은 보도연맹으로 한 2, 3천 명 정도. 그래서 지금 드러나서 바로 발굴을 할 수 있는 곳이 168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한 것이 39군데 발굴을 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자, 그 다음에 경남은 지금 부산 3,500명이고요. 마산 1,600명, 우리 진주가 3,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진주는 24개 정도의 곳이 있는데 4,003곳 정도 있고요. 지금 8곳, 즉 8지점이라고 합니다. 명석에 3군데, 지금 이제 어제 또 한 군데 더 하면 4군데가 되겠죠. 자, 여항리 3군데, 그 다음에 문산 2개 해서 8군데를 발굴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민족문제연구소하고 제가 발굴에 인연이 된 건데, 1기가 이제 지나고 18년이 지났어요. 도대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공동조사단이 발족이 된 거죠. 그 속에 민문연이 이 주관을 해가지고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진주에 사니까 명석 1차 발굴이 제가 여기서부터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지금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대전을 갔고요. 홍성 갔고요. 진주 다시 왔고요. 다시 이제 아산. 지금 오늘 볼 곳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진주는 여항리하고 진성 같은 경우는 저희 교수님이 발굴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동조사단이 13차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아산에서 발굴한 건데요. 참말이지 발 디딜 때도 없고 손을 짚을 때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유해가 막 쏟아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아산 같은 경우가 부역해미가 많습니다. 자, 이 아산은요, 설화산인데요. 눈이 오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학살지입니다. 51년 됩니다. 우리는 진주는 50년 7월에 시작됩니다. 학살이. 그런데 이쪽 충청도 쪽은요, 1.4 우태 전후로 엄청나게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1월 6일이죠. 1.4 우태 시기고요. 온양경찰하고 향토 방위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익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 관련된 가족과 부역해미 등등을 근데 여기가 이제 버스 내리면 바로 이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이 흑암 숲이라는 게 허름하게 있는 거예요. 그 예사로 생각하고 올라갔더니 여기가 강산이거든요. 여기도 폐강이 있는데 켜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이 200명에서 300명을 이제 데리고 와서 하룻밤 2, 3일을 재웁니다. 여기서. 재우고 이제 설화산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뭐 보더기에 쌓인 거 이제 여기가 가장 이제 제가 발굴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서 뭐 발굴지가 다 똑같지, 다 사람 죽였으니까 똑같겠지. 전부 다 달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보도연맹이나 진주 형무소 제소자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요 거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품이 나오는 게 뭐 버클이나 뭐 안경이나 또는 뭐 등등 남자 유품이 많이 나와서 저는 다 남자인 줄 알았어요. 여기 가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가 지금 발굴지인데요. 밤나무가 하나 엄청나게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발굴을 계속 하는데요. 이 나무 밑에서 막 조롱조롱 열려가지고 발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보니까 이게 70년 자랐으니까요. 이게 살과
피를 빨아먹고 자란 거죠. 어마어마하게 튼튼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하고 있고요. 폐강에서 조금 했고요. 여기 200%가 나와서 40일간 했습니다. 아산에서는 참 유일하게 아산 시장님이 매년 1억을 지원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시굴하고 발굴을 해서 아산은 몇 군데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매년 1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굴비예요. 시굴비고 이제 유해가 딱 보인다 하면은 또 발굴 따로 주신다고 합니다. 아산 너무 사랑합니다. 설화산은요, 정말 제가 발굴을 하러 14군데를 다녔는데요. 가장 가슴 아프고요. 슬픈 곳입니다. 자, 208구 중에서 어른 여성이 85%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58명입니다.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가 부역자였고요. 말이 안 돼. 이거는 이제 다 어른들의 유해들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 젊은 어머니들의 은비녀. 그럼 결혼한 여자들이 꽂는 은비녀, 은반지, 쌍가락지 이렇게 단추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단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은비녀 한번 보세요. 소름이 끼치죠. 이제 특정한 가락지가 나왔는데요. 이 무늬를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 당시 이 정도로 낄 수 있다는 거는요, 상당히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결국은 보도연맹의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큰아버지나 삼촌이 보도연맹으로 활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보도연맹은 아시다시피 상당한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자, 설화산의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이 바로 이겁니다. 이 종이 옆에 있었고요. 이 구슬이 여기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설화산은 발굴하면서 공동조사단이 다 눈물바다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이들이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그 엄마가 안고 이제 학살을 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연령이 여기 있는데요. 12살에서 1살에서 12살. 아이들의 신발입니다. 이거 상당히 가죽으로 돼가지고요. 예, 신발이고 아이들 먹일 약병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게 정동 장난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데서 이리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특징이 있죠. 뭡니까? 어른들하고 다른 거. 예, 맞습니다. 단추 구멍이 없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단추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기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의 유해가 나왔는데 치아 한번 보세요. 208구 중에서 어른들 것만 다 발굴한 겁니다. 이게 이제 헝겊이 이렇게 나왔고요. 왜냐 이게 이제 아이들을 업고 손 걸리고 막 이랬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고 동전도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28구를 잘 보관하고요. 헌화하고요. 그리고 마쳤습니다. 자, 이게 아산이 제가 가장 힘든 곳입니다. 그랬더니 아산시에서 1번으로 제가 봉사했다고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자, 대전은요, 우리가 작년에 제가 따라갔다 왔지만, 대전은 지금 발굴한 곳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2024년에 이렇게 평화의 공원으로 실시합니다. 자, 이 산대구의 이 학살은요, 금사장, 대전행무소 소장에게 이제 체행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소자 인도하고 총사를 했고요. 이 한 7천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학살을 못하니까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대전은
1943년 이후 독립유공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양, 심산 등등이 옥고를 치른 분이 208명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4.3 사건이 지나고 나니까 3,000명에서 한 4,000명으로 콩나물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절반이 정치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학살을 하는데요. 1차는 3일 만에 1,400명, 5일 만에 2차는 2,000명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3차는 3,700명 가까이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의 특파원이라고요. 위닝턴이 50년에 옵니다. 한국을 와서 이 8월에 찍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7월 18일부터 하거든요. 근데 대전의 학살이 이승만이가요. 6.25 딱 터지고 대전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날부터 학살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구로 떠날 때 딱 끝납니다. 와, 소름이 진짜 끼칩니다. 예, 학살이 자기가 그 한강 다리 딱 무너뜨리고 그거 무너뜨리고는 대전 딱 와서 그때부터 학살하는데 날짜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학살하고 난 후의 이 사진입니다. 이 폭이 한 2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위링턴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서히 땅속으로 가는 살점과 뼈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목구멍까지 스며들면서 며칠 동안 그 냄새에 느껴왔습니다. 그다란 죽음의 구덩이에 따라서 창백한 손이나 발, 무릎, 팔꿈치, 일그러진 얼굴 등등 깨진 머리 등이 땅 속에서 삐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팔목이고요. 네, 다리고, 뭐, 이거는 긴 다리입니다. 자, 학살은요, 이 구덩이를 7,000명이 얼마나 많이 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룡골에 있는 분들을 부역을 시켜가지고 최소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보면요. 한 1m, 폭이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키가 보통 1m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리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미군에, 이제 요걸 좀 해드리면, 이 미군 놈이 여기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저는 이 청년의 얼굴을 보면 지금 총을 쏴갖고 죽일 건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 이제 이 사진이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한 장도 없습니다. 왜? 은폐를 하려는데 어떻게 사진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놈들은 찍어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버트 소령이 이 카메라로 찍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이게 그 사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 한국에서의 정치범 재앙 보고서가 있는 겁니다. 미 육군정보부에서 보고하고 A-1 특급 고급 정보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아까 그 사진하고 다 이제 그게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 사진이 들어온 것은 1992년 기밀 문서가 폐쇄됐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발굴은요, 이 사진을 근거로 해서 골룡골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살지를 어디 해가지고 추정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올해도 1년을 할 거고요. 좀 부족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위닝턴의 유품을 다행히도 그 대전 동구구청에 있는 국제보좌관이 이걸 영국에 가서 가져온 거예요. 이분입니다. 이 위링턴이란 분이 책도 썼고요. 이렇게 중공군 옷을 입고 이 카메라고요. 이 컴퓨터인데요. 이 학대하면 여기 세 분이 이 위닝턴하고 이제 보고서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학살한 거를
다 은폐하려고 했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북한은요, 박근영이가 1951년에요, 세계 유엔에 학살을 보고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자연 봉사자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북한의 신천지 학살에 조사관으로 갔던 분입니다. 이게 제가 뜬 건데요.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발굴을 했습니다. 이제 7천여 명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대전 발굴 작년에 한 겁니다. 아까 그 사진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 폭이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폭을 1m를 구덩이를 7,000명을 묻어야 되니 얼마나 많이 구덩이를 팠겠습니까? 그 부역을 당해가지고 미리 여기는 미리 파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그 트럭이 750 트럭이. 그게 이제 위닝턴이 본 트럭의 숫자라고 합니다. 뭐 상상이 안 가죠, 지금. 유족분들이 나만 좀 그렇다 하는데요. 대전도 너무 심각하고요. 대전은 우리 남한에서는 한 사건으로서는 최대의 학살지입니다. 시간 있으시면요, 대전은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장소가 없어집니다. 이제 그게 문제죠. 이제 유해를 볼 수 있는 저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5만 평을 사놨는데요. 지금 매입을 해놨는데 개인 몇 분들이 왜 아시잖아요. 국가에서 행사를 하면 그냥 너무 많이 배상을 요구해가지고 몇 군데만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유해를 다 하고 나면은요, 개체수대로 다 모아서 이렇게 이제 아세톤으로 다 씻습니다. 씻어서 이렇게 개체수대로 이렇게 모읍니다. 자, 모아서 뭐 이런 모습도 나오고요. 제가 하는 가면 갈빈 사고 뭐 탄도 사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려 이게 뭔가 하고 찾았더니 이게 칼빈이고요. 이게 탄두, 이거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 400박스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끼가요? 예? 한 끼가 400박스? 아니, 유해가 대전 거 400박스 정도 해가지고 안치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로 가서 지금 추모 공원에, 추모의 집에 안치됐습니다. 이렇게 안치를 놓는 게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발굴을 할 때요. 제가 발굴을 끝나고 조용할 때 한번 갔는데 비가 내려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가면은 유해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조금 들으시고 뭐 해서 가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셔도 이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자의 학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할 때 이제 우익 보복 학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익 자익에 의해서 인문군에 의해서 이렇게 학살된 거는 그나마 나은 게 뭐냐면은 국가에서 벌써 보상을 다 해줬어.
보배상을 스스로 싹 다 해주셨고, 뭐 묘나 이런 것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익이 한 1,500명 이상 이렇게 학살이 됐고요. 이거는 제가 가다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갈 곳이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자, 유학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에 지금 유족분들하고 다녀왔는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너들강 돌무지 무덤인데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유해가 나온 겁니다. 여기는 163구가 나왔는데요. 순막에 36구, 폐강에서 23구, 그러면 나머지 너들강에서 104구 정도가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이항리는 굉장히 이제 장소가 좋은 게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폐강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너무 깨끗하고요. 참 잔잔하면서 이렇게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자, 여기 이제 폐강에서 나온 유해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여기 유족분이 와 계시는데요. 5천 유족분이 와 계시는데요. 이분이 개체수가 완전히 100% 드러나면서 그 다음에 도장까지 나와버립니다. 자, 그래서 유일하게 유족을 찾을 수 있는 분이 이 폐강에서 발굴이 되었는데요. 왜 폐강에서 이렇게 잘 나왔을까요? 폐강. 습도. 예, 맞습니다. 물 때문입니다. 물 속에는 공기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해가 상당히 상태가 좋았던 겁니다. 진주는요, 1950년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학살을 합니다. 이 당시가 7월 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더운 데인데, 이렇게 너무너무 멋있는 양복을 입으시고요. 주머니가 있었고, 옷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발굴이 됐던 거죠. 제가 사실은 이 발굴을 발을 못 뛰는 이유가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이분을 어떻게 하든지 교육의 장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금 막내 동생이 서울에 계셔서 좋은데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양복짐입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양조장을 하시고요. 대단한 보도연맹의 부원장까지 진주에서 하신 분입니다. 정태인입니다. 자, 근데 유학리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갔다 오면서 다시 느낀 게 탄피가 이 정도밖에 18개밖에 안 났습니다. 근데 학살은 200명. 자, 그러면 탄피가 하나에 그래도 하나씩 최소한 몇백 개는 나야 되지 않습니까? 18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있어요. 폐강 앞에. 쇠사슬이. 너무 놀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남자분들은 아시겠죠? G50 중기관총이라고 합니다. 저거는요, 하늘 공중에서 대량으로 학살할 때, 거의 1000m, 위력이 1000m고요. 한 번에 600발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유학리에 온 거예요. 200명을 학살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진짜 이거는 총을 쏠 때요, 한 사람이 못 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땡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거를 이 총이 뭐 하여튼 이따만 했어요. 하여튼 그건데 그래서 유학리가요 가장 특징이 지금 제가 유해 발굴을 다녀도요 지금 칼비라고 M만 나옵니다. MG50이라는 거는 발굴장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전도 MG50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우리 마지막 11-1 여기가 나중에 갈 곳이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유해가 262구가 남아있는 용산고개입니다. 진성입니다. 이게 이제 법륜골, 아래 법륜골, 그 다음에 이쪽에 까치골이라고 해가지고 세 군데가 사실은 학살지인데 한 군데 까치골은 찾지를 못하고 결국 두 군데만 찾아서 발굴을 했습니다. 자, 이 특징이 상열로, 하열로, 그리고 열행으로 쫙쫙 이렇게 학살
모습이 다르고요. 제가 발굴장에 가가지고 지금 전시를 해놓은 거를 보면 이렇게 간절함하게 박살당한 것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 학살하고 집어넣고 학살하고 집어넣고 해서 구덩이에 그냥 넣는 거지. 그리고 그냥 파묻는 거지. 영상 같은 경우도 뭐 다 부서져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대로입니다. 근데 학살을 어떻게 했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발굴지입니다. 이렇게. 자, 도망 못 가게요. 이렇게 묶고요. 이것도 묶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묶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손목을 묶은 것은 자료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가느냐. 바로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살을 여기는요, 아시겠죠? 2개씩, 둘, 8명씩.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성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은요, 사람 한 사람의 총알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딱 눕혀놓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쏜 거예요. 그러니까 탄피가요, 여기가 111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탄피가 거의 맞고요. 이건 뭐 고무줄이고 뭐 칫솔이고 이런 거 나오고요. 이 할머니가 이 아랫법륜고를 자기가 이게 가수원 하려고 산 거예요. 산을 샀는데 상주 할아버지가 팔면서 여기가 유해 매장지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가 27년간 이 매장을 관리를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참 이렇게요. 빨갱이라고 다 그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한 분이 어디 있겠느냐. 예, 그래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세종시는 또 전혀 사람이 안 나오고 신발만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인문군이 들어와가지고 야 저기 학살지다 빨리 찾아가라 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모두 찾아갔어요. 유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증언을 하고요, 아무리 그 유족들이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갑자기 피카소가 왜 나오냐 하는데 피카소가요, 그림의 반전 세 작품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전쟁과 연관이 됩니다. 한국전쟁만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피카소가 어디를 그린 거냐 하면은요, 북한의 신천학살입니다. 신천학살, 아까게 영국분 조사관이 갔다고 했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요. 피카소가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가입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이 초록은요, 평화를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면서도, 이거 이제 미군인데요. 미군이라는 표가 없어가지고, 사회주의 상당히 욕을 많이 들어본 것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국가폭력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사법부.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요. 국가가 스스로 불법의 행위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권. 사회적으로요. 토대를 강화해야 되고 배보상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진실하에 독립을 진실하에 위원회의 기간을 상설로 해서 완전히 전국적인 발굴이 완성되면 그때 이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인권이고 여기서 진실화해위원회잖아요. 진실이 뭘까요? 하해가 뭘까요? 하해는요 유족들입니다. 근데 진실이 뭐냐면은 보도 연맹 자료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진실화해위원회를 차려놓고 진실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진실을, 보도연맹 자료를 내놓으면 불려가서 정언을 하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 명단대로 다 보상해드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역으로 웃기는 게요.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역으로 지금 너 정언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언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당시 지금 유족분들이 다 뭐 계시는 분들도 있고 1살, 2살, 3살 뭐 이랬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에 위원회가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죠. 진실을 안 밝히는데 유족이 어떻게 하해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끔찍한 처벌을 하잖아요. 죽음을 가고,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남해는 어떻게 할까? 거기에 동참하는가? 저항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국가가 타국가에 벌써 간섭을 하면 안 되죠. 예. 독립된 의결결정을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아프리카처럼 학살을 하고 인권 문제 발생했을 때 과연 대국이나 평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집단 학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잘못된 과거를 그대로는 놔두기, 덮어버리기 때문에, 은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흑의 역사를 꼭 해야 되고요. 이분이 20세기의 극단적인 세대 해가지고 에리 홉스홈이 이렇게 말했어요. 문명의 역사가 바로 아니고 지금은요, 우리가 문명하잖아요. 아닙니다. 야만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분입니다. 이상길 교수님이시고요. 대전유족회 회장님이십니다. 그 논문에 70년을 지난 드러난 하얀 유골이 저 뼈에 좌우가 있을까 싶다. 저 뼈를 가지고 오늘 다시 좌우를 논하게 되는지 자문해 본다. 지금까지 수백 구의 유골을 발굴했지만 아직도 뼈 속에 이데올로기가 발견되지 못했다. 너무 감동적이고요. 제가 가슴이 아파서 이분의 염원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연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끝나겠습니다.